여러분, 혹시 그 도심 한복판이나 거대한 간척지에서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지나쳐 본 적 있으신가요? 펜스 너머로 흙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꽤 기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그 질척이는 진흙밭 위로 무수히 많은 하얀색 파이프나 말뚝 같은 것들이 막 끝도 없이 꽂혀 있죠. 맞아요. 마치 거대한 대지 위에 누군가 촘촘하게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포크레인이 흙을 파내기 전에 대충 위치를 표시해 둔 거라거나 뼈대를 세우기 위한 임시 작업 정도로 보이기 쉽죠. 하지만 그 완벽하게 정렬된 점들의 배열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네, 저도 이번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설계 지침과 공학 자료들에 따르면 그 평범해 보이던 흙바닥 위의 점들이 사실은 엄청난 수학적 비밀을 품고 있더라고요. 치열한 기하학적 철학이 맞붙는 전쟁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경이로운 토목공학의 세계로 초대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요. 겉보기엔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정삼각형의 격자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꽂혀있는 말뚝의 배열 위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목적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아, 목적이 완전히 다른 공사요? 맞습니다. 하나는 흙 속의 물을 억지로 빼내는 PBD, 즉 연직 배수제 공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흙 속에 시멘트 같은 약액을 쏘아 넣어서 땅을 단단하게 굳히는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가장 놀랐던 점은요. 두 공법 모두 똑같은 간격으로 땅에 구멍을 뚫고 작업을 하는데 그 파이프의 직경을 결정하는 수학 공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흙바닥 위에서 똑같은 정삼각형 모양으로 점을 찍는데 왜 수학이 달라질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공법이 땅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토목공학에서는 목적이 다르면 기하학의 규칙도 완전히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왼쪽은 파란색 육각형들이 막 빽빽하게 모여있고 오른쪽은 초록색 원들이 서로 겹쳐있는 그림이네요. 뭔가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도형 놀이가 아니고요. 면적 환산 기준, 그러니까 등가원 기준과 빈공간 방지 기준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설계 철학의 충돌을 보여주는 핵심 요약입니다. 같은 땅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 철학부터 다르다는 게 진짜 흥미롭네요. 이제 2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간격, 즉 S의 정삼각형 배열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출발선이 똑같은데 직경 D를 구하는 공식은 왜 다를까요? 붉은색 상자 안에 텍스트를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물을 뺄 것인가, 아니면 약액을 채워 넣을 것인가. 아,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흙 속에서 물을 빼내는 작업, 즉 PBD 공법부터 파헤쳐 봅니다. 1단계를 보면 타설 간격 S를 내저번의 지름으로 하는 파란색 육각형 영역이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흙에서 물은 왜 빼는 거고 왜 하필 육각형인가요? 아주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거대한 빌딩이나 항만을 지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흙이 찰흙처럼 물을 잔뜩 머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 위에 무거운 벽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물이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건물이 가라앉겠죠. 이른바 집안 치마가 일어날 것 같네요.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막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땅이 단단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공학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속 깊이 빨대 같은 배수제를 무수히 꽂아 넣습니다. 땅에 거대한 빨대를 꽂아서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빨대들을 꼽는 간격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고 각 빨대가 물을 깔아들이는 담당 구역을 정육각형, 즉 벌집 모양으로 계산합니다. 정삼각형 격자에서 빈틈없이 평면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모양이 육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은 대각선 거리가 길어져서 비효율적이고 원형은 원형은 원과 원 사이에 무조건 빈 공간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수제가 담당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자연계의 벌집처럼 정육각형이 되는 것이죠. 정육각형의 형태를 잡았으니 정확한 크기를 알아야겠죠. 이제 4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육각형의 면적 산출 공식이 나오는데요. 6개의 작은 정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면적이 약 0.866 곱하기 S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와, 이 복잡한 숫자가 건축물 설계에서 마법처럼 쓰이는 거네요. 네, 아주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완벽한 구조의 넓이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육각형 파이프를 쓰지 않죠. 다음 5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분명 담당 구역은 육각형인데 엔지니어들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컴퓨터로 해석할 때는 육각형을 원으로 변환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굳이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육각형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흙 속에서 물이 배수쟁을 향해 흘러 들어올 때는 육각형의 각진 모서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물은 중심을 향해 360도 모든 방향에서 둥근 원의 형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안밀 해석을 할 때는 원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육각형 컵에 담긴 물을 모양만 다르고 부피는 똑같은 둥근 컵에 옮겨 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양만 바뀔 뿐 본질적인 배수 능력, 즉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 과정을 공학에서는 등가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이라는 뜻입니다. 면적에 동일하다는 이 전제 조건이 연직배수제 설계의 핵심이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두 면적이 같다고 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6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결론 공식이 나옵니다. 환산 직경 D는 1.05 곱하기 S.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1.05라는 개수가 연직배수제 설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불변의 법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의 동등성을 철저하게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출된 일종의 효율성의 상징 같은 숫자죠. 배수제는 면적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흙 속에 야객을 쏘아놓는 그라우팅은 어떨까요? 다음 7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물을 빼내는 게 아니라 펌프 압력으로 주입제를 막 밀어넣는 상황이에요. 네, 펌프의 강한 압력으로 시멘트 같은 야객을 흙 속으로 강제 주입해서 땅을 바위처럼 굳히는 작업이죠. 이 야객이 원형으로 확산되는데 서로 살짝 닿기만 하고 중심부에 닿지 않는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원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하얀색 빈 공간이 생기네요. 이거 방 안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했는데 한가운데에서 인터넷이 전혀 안 터지는 데드존이랑 똑같아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좀 답답하고 말지만 토목공사에서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구조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단단하게 굳은 땅 사이에 무른 흙이 기둥 모양으로 남아있게 되니까요. 건물에 하중이 가해지면 그 부분만 푹 꺼지면서 치명적인 싱크홀이나 불균형 침하가 일어납니다. 와, 끔찍하네요. 이 치명적인 데드존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제 8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중심, 즉 정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야객이 무조건 도달해야만 한다고 나오네요. 네, 매우 중요한 기하학적 해결책입니다. 면적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도달거리의 문제입니다.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최소 요구 확산 반경이 수식으로 S 나누기 루트 3이 되거든요. 이 거리까지 기필코 야객을 밀어내야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거래 기준이 직경 공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다음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라우팅의 결론 공식이 등장합니다. 빈 공간 0%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 확산 직경 D는 1.155 곱하기 S.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PBD의 1.05랑 그라우팅의 1.155 숫자를 비교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겨우 0.1 정도밖에 안 나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겹쳐져야만 하는 그라우팅의 가혹한 조건 때문에 더 큰 직경과 막대한 양의 야객 그리고 훨씬 강력한 펌프가 필요해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흙먼지 날리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이 순서대로 척척 계산할까요? 이제 10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둥 간격 S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흙의 상태에 따라 펌프가 밀어낼 수 있는 직경 D가 먼저 결정된다는 반전이 있네요. 맞습니다. 기계의 한계나 흙의 단단함 때문에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야객의 크기가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고정된 한계 직경 D를 바탕으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 천공 간격 S를 역산해야 합니다. 공식을 뒤집는 거죠. 와, 직경에 맞춰서 거꾸로 간격을 계산하는군요. 현장의 복잡한 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1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가로 천공 간격은 직경 뒤에 0.866배, 세로 천공 간격, 그러니까 로우 피치는 0.75배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자대고 구리면 그만이지만 크기가 수십 톤에 달하는 중장비가 진흙밭 위를 굴러다니면서 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떨어지는 정교한 기하학적 피치를 거친 땅 위에 구현해내야 하거든요. GPS나 레이저 측량 장비를 써서 오차 없이 뚫어내는 토목 기술자들의 노고와 정밀성이 진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과 공학이 만나는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12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종합 비교표를 보시면요. 연직 배수제는 유효 배수 최적 확보를 위해 내저번 기반의 면적 환산을 사용했고 직경 공식은 1.05 곱하기 S입니다. 반면 그라우팅은 빈 공간 방지를 위해 외저번 기반의 물리적 도달거리 확보를 썼고 직경은 1.155 곱하기 S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다르다는 것 이상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통찰이 마지막 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 모든 차이가 면적 대 거리라는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 면적과 거리의 철학. 네, 흙 속의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빼낼 것인가라는 실린더 모형과 쏘아 올린 야객이 가장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는가라는 레이더 모양. 구조물이 요구하는 이 역학적 목표가 기하학의 법칙마저 다르게 적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공사장 바닥에 모눈 종이 같은 그리드 하나하나에 이렇게 치열한 기하학적 고민과 각기 다른 목적의 수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토목공학을 넘어선 한 차원 높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토목공학에서는 물리적 목표에 따라 기하학의 법칙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격자,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 루틴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을 효율성, 그러니까 PBD처럼 면적에 맞추어 설계할 때와 단 하나의 사각지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라우팅처럼 거리를 위주로 설계할 때 여러분 삶의 기하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효율성을 위한 낭비 없는 삶,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빈틈없는 삶. 오늘 이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꽤 깊은 여운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일상의 뼈대를 이루는 수학적 통찰을 얻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다음번에도 세상의 흥미로운 지식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